비 온 뒤 마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이 고여있는 저 장면이요.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마당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자기 집 마당이랑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마당은 2년 전만 해도 정말 깨끗했습니다. 시공 끝나고 사진 찍을 때만 해도 집주인분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SNS에도 올리고 지인들한테 자랑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양입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관리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햇빛이 부족해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 일 15년 하면서 본 마당들 중에 70% 이상이 2년 안에 이렇게 됩니다. 처음엔 멀쩡하다가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단순한 마당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조경에 돈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 집 시공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집주인분이 마당에서 고기 굽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있고요.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첫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비도 몇 번 왔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잔디도 푸르고 디딤석 사이로 물도 잘 빠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문제는 두 번째 장마부터였습니다. 비가 사흘 연속으로 왔고 그 다음날 집주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마당 일부가 질퍽거린다고요. 처음엔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고 나서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잔디 일부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을 줘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물을 주면 더 축축해지고 진흙처럼 변했어요. 겨울을 지나고 다음 해봄이 왔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잔디는 반 이상이 죽어 있었고 디딤석 주변으로는 이끼가 끼기 시작했어요. 마당 한쪽 구석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요. 집주인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대체 뭘 잘못한 거냐고요. 물도 적당히 줬고 잡초도 뽑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마당이 망가지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줬나 아니면 너무 적게 줬나. 잔디 종류를 잘못 선택한 건가. 비료를 안 준 게 문제인가. 그래서 유튜브 검색합니다. 잔디 관리법, 마당 관리 꿀팁 이런 거 찾아보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더 열심히 합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물 주고 잡초 뽑고 영양제도 뿌려보고요. 근데 이상하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물을 줄수록 땅은 더 질퍽해지고 잔디는 더 노래져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를 부릅니다. 조경관리 업체한테 전화해서 와달라고 하죠. 그럼 와서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수가 안 된다고요. 흙을 갈아엎어야 한다고요. 돈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2년 전에 돈 엄청 들여서 새로 했는데 벌써 또 해야 한다니요. 그때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줬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관리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됐던 겁니다. 이 마당 사진 다시 한번 보시죠. 처음 시공 끝났을 때 사진입니다. 깔끔하죠? 잔디 있고 디딤석 깔려 있고 화단도 있고요. 보기엔 정말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 눈으로 이 사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이 마당 2년 못 간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엉망이거든요. 일반인들은 마당을 볼 때 표면만 봅니다. 당연한 거예요. 땅속은 안 보이니까요. 근데 조경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땅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모든 걸 결정해요. 이 마당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단면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잔디 밑에 흙이 고작 10cm밖에 안 돼요. 그 아래는 딱딱하게 다져진 점토층이고요. 물이 내려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오면 물이 표면에 고입니다. 잠깐 고였다가 증발하면 다행인데 장마철처럼 계속 비가 오면 흙이 포화 상태가 돼요. 뿌리가 물에 잠기는 거죠. 식물 뿌리는 물도 필요하지만 공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흙이 물로 가득 차면 공기가 없어져요. 그럼 뿌리가 숨을 못 쉬고 서서히 썩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잔디가 노래지는 진짜 이유예요. 한국 기후가 조경하기 정말 까다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장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들 보면 비가 와도 조금씩 자주 오거나 아니면 건기 우기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여름 한두 달 동안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게다가 요즘은 기후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한번 비 오면 며칠씩 쏟아지고 1시간에 100씩 오기도 하고요. 이런 환경에서 마당이 버티려면 배수가 완벽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마당은 배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공할 때 중장비로 땅을 다지거든요. 집 짓고 나면 땅이 완전히 딱딱하게 눌려 있습니다. 그 위에 그냥 얇게 흙 깔고 잔디 심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처음 몇 달은 괜찮아 보입니다. 물 주면 잘 자라고 푸르고요. 근데 비가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드러나요.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 마당 단면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한눈에 이해되실 겁니다. 맨 위에 잔디층 5cm, 그 아래 마사토나 배양토 10cm, 그 아래는 다져진 점토층이에요. 비가 오면 물은 10cm 깊이까지만 스며들고 그 아래는 못 내려갑니다. 그럼 그 10cm 공간에 물이 가득 차요. 며칠 동안 고여 있다가 증발하거나 옆으로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또 비가 오면 다시 가득 차고요. 이게 반복되면 뿌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해집니다. 흙이 점점 다져지면서 배수는 더 안 되고 토양 구조는 무너지고요. 그러면 완전히 재시공 말고는 답이 없어집니다. 제가 상담하러 가면 거의 모든 집주인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시공할 때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줬다고요. 업체에서 와서 그냥 예쁜 사진 몇 장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고만 했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조경업체는 집주인한테 딱 3가지만 물어봐요.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언제까지 완성해야 하는지. 그게 전부예요. 정작 중요한 질문은 안 합니다. 이 마당에서 뭘 하실 건지, 관리는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 비 오면 물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햇빛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드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업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쉽거든요. 고민 없이 정해진 대로 하면 되니까요. 깔고 디딤석 놓고 화단 만들고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와요. 집주인도 당장은 만족하고요. 근데 문제는 6개월 후, 1년 후에 생깁니다. 그때쯤 되면 업체는 이미 다른 현장에 가 있어요. AS 전화해도 잘 안 받고 와도 임시 방편으로만 처리하고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다 뜯어내야 하거든요. 한 집주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무식해서 당한 것 같다고요.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믿었는데 결국 돈만 날렸다고요. 근데 이건 집주인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조경업계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완공 사진이 예쁘면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하죠. 2년 후에 어떻게 되든 그건 관리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고요. 이제 제대로 된 마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완전히 다르게 접근했어요. 처음 상담할 때부터 순서를 바꿨거든요. 먼저 현장을 분석했습니다. 땅의 경사는 어떤지,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방향이 있는지, 토양은 어떤 상태인지. 삽으로 50cm 정도 파보고 흙의 층을 확인했어요. 예상대로 점토층이 딱딱하게 다져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표면 작업은 나중에 하고 일단 배수부터 확보하자고요.
전체 마당을 30cm 깊이로 파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자갈층을 깔았습니다. 10cm 두께로요. 그 위에 부직포를 깔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을 20cm 높이로 채웠어요. 일반 흙이 아니라 마사토와 퇴비를 섞은 배합토였습니다. 물은 빠지면서 영양분은 붙잡아둘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거죠. 여기까지 하는 데만 2주 걸렸어요. 집주인분도 처음엔 의아해 하셨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다른 집들은 일주일 만에 끝났다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요. 이게 탄탄해야 나중에 아무 문제 없이 10년, 20년 쓸 수 있다고요. 반대로 이걸 대충 하면 2년 안에 다시 해야 한다고요. 다행히 집주인분이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초 작업이 끝나고 나서야 잔디를 선택했습니다. 이 집은 햇빛이 하루 5시간 정도만 들어서 그늘에 강한 품종으로 골랐어요. 디딤석도 물이 고이지 않도록 약간의 경사를 주면서 배치했고요. 완공까지 총 한 달 걸렸습니다. 다른 집보다 2주 더 걸린 거죠. 근데 그 2주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이 마당은 여전히 멀쩡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잔디는 더 푸르고 밀도도 높아졌고요. 한여름 폭우가 와도 다음 날이면 땅이 바짝 말라 있어요.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집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공했는데 저쪽 집은 벌써 재시공했어요. 잔디 죽고 땅이 꺼지고 해서 결국 다시 할 수밖에 없었대요. 두 집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시간과 돈을 얼마나 투자했느냐예요. 겉으로 보이는 건 비슷해요. 둘 다 잔디 있고 디딤석 있고 화단 있고요. 근데 땅속 30cm가 완전히 달라요. 집주인분이 제게 제일 고마워하시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관리는 해야죠. 풀 뽑고 물 주고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히 걱정할 게 없대요. 반면에 재시공한 집은 늘 마음에 걸린대요.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비만 오면 나가서 확인하고 물 고인 데 없나 살피고요. 그게 스트레스래요. 똑같은 평수고 비슷한 예산 들였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순서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한 집은 예쁜 걸 먼저 생각했고 다른 집은 망가지지 않을 걸 먼저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마당이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2년 후에 후회할 마당이요. 안타까운 일이죠. 15년 동안 이 일 하면서 수백 개의 마당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대로 오래가는 마당은 20%도 안 돼요. 나머지 80%는 몇 년 안에 문제 생기고 결국 손대야 하고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하나예요. 조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죠. 예쁜 걸 고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망가지지 않을 걸 먼저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성공해요. 많은 사람들이 조경을 인테리어처럼 생각해요. 마음에 드는 스타일 고르고 예쁜 소재 선택하면 끝이라고요. 근데 조경은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게다가 자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요. 비가 오고 햇빛이 쬐고 바람이 불고 온도가 변하는 상황에서 식물이 살아남으려면 환경이 맞아야 해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조경의 시작이에요. 예쁜 건 그 다음 문제고요.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모든 게 틀어집니다. 아무리 비싼 잔디 심고 좋은 나무 심어도 기초가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결국 2년에서 3년 사이에 문제가 터지고 다시 해야 하죠. 그때 드는 돈이 처음 제대로 할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걸 다 걷어내야 하거든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한 번에 끝나는데 잘못하면 2번, 3번 돈 들이게 돼요. 지금 마당 계획 중이시라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전부라는 거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경 견적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업체마다 가격이 2배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똑같은 평수인데 한 곳은 500만 원 부르고 다른 곳은 1000만 원 부릅니다.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냥 바가지 씌우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속사정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견적서에 숨겨진 진실이요. 알고 나면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할지 바로 보이실 겁니다.